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부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을까?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런 질문 마음속에 품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년에 나타나는 부부의 갈등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닿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뎌지고 기대와 실망이 쌓이면서 때론 고통이나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고 새롭게 다듬고 때로는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더 쉽게 느낍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런 시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년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그 해소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침묵이 갈등이 되는 순간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우린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안도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말이 없다는 건 상대방을 포기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싸움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아직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침묵은 어쩌면 가장 깊은 갈등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의 오해는 그대로 쌓이고 서운함은 그저 마음속에서 골마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나이에 뭘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이런 생각들이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말이 없는 사이 그 공백을 불신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오늘 밥 마시더라. 밖에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그런 작고 평범한 말들이 침묵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상대의 표정을 바라보고 작은 이야기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그게 화해의 시작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파트. 경제적 긴장이 가져오는 감정의 거리. 노년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부부 사이의 긴장은 커져만 갑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펑펑 써? 지금 아니면 언제 써보겠어?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여기엔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 생활 방식, 그리고 서로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한쪽은 불안해서 아끼고 싶고 한쪽은 이제라도 즐기고 싶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제로 대화하되 비난이 아닌 이해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럴 때 불안해. 나는 이걸 하고 싶었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가계부를 함께 써보는 것도 좋고 매달 정기적인 가족 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 같이 결정한다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파트. 자녀 문제와 갈등의 반복 노년기, 부부 갈등의 중심에는 자녀 문제가 종종 자리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 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부부간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도와줘야 해?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한쪽은 현실적인 상황을 우선하고 다른 한쪽은 감정적인 연민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엔 단순한 돈 문제, 행동 문제를 넘어 부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삶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 문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나는 왜 늘 당신이 자녀 편만 드는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는 결국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대신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순간 부부 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성싱에 대한 민감한 거리감.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노년기에선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 친밀감, 신뢰, 그리고 삶의 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부끄럽잖아. 그런 건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 침묵을 만들고 그 침묵은 곧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사실 노년의 성은 젊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욕망보다는 정서적 연결, 스킨십보다는 공감이 중심이 됩니다. 서로를 만지는 손길 하나,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성적 친밀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기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설레. 요즘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 부끄럽지만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진솔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역할과 정체성의 충돌.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부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혹은 어머니로 살아왔던 역할이 은퇴와 함께 느슨해지거나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특히 퇴직한 남성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일 중심으로 살아오며 정체성을 직장과 직함에서 찾았기에 퇴직 후 갑자기 삶의 중심이 사라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뒷전으로 미뤄왔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아내는 이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왜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 TV만 보고 아무 말도 없어? 이제 좀 쉬고 싶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도 하라고 해? 이런 말들 뒤에는 오해가 아닌 사실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함께 설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자원봉사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 파트, 외로움과 우울의 그림자. 같은 집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이것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히 천천히 찾아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스치지 않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익숙함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고립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 이 사람 옆에 있어도 외로워.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받고 있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절실함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겉보다 속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울감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닌 우리 삶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소한 접촉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오늘 좀 기운이 없어. 왠지 허전하네. 이런 말 한마디가 우울의 틈을 막아주는 말줄기입니다. 때론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는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지지해주는 정서적 파트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열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작게라도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두 사람 사이에 외로움을 걷어내는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파트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기술. 우리가 흔히 갈등이라고 부르는 순간들, 사실은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갈등은 결코 실패나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 서로를 이해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갈등이 시작되면 회피하거나 격한 말로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갈등을 다루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 속상해.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주어를 나로 바꾸면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대화가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머리로 반박할 내용을 떠올리기보다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느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잠깐 멈춤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일시적으로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만 쉬자. 내가 조금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말은 갈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훨씬 유익합니다. 마지막 기술은 화해의 언어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은 마치 얼어붙은 바닥의 햇살을 비추는 것처럼 굳어있던 관계를 녹입니다. 갈등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은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로 가는 문이 됩니다. 여덟 번째 파트. 노년의 사랑 다시 시작하는 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사랑은 더 깊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진 않지만 그 대신 더 조용하고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손을 마주 잡고 걷는 산책길, 아침에 건네는 짧은 인사.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지가 사랑을 결정짓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조심스레 꺼내보세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했었어. 미안해. 이런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함께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취미를 만들거나 소소한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함께 도서관에 가보기, 작은 텃밭을 가꾸기, 새로운 동네로 산책 가기. 이처럼 작고 일상적인 도전은 두 사람 사이에 웃음과 설렘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서로가 변화하려는 시간, 회복하려는 마음을 기다려주는 사랑은 아주 깊고 강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예전보다 더 단단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매일 새롭게 쓸 수 있는 편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부 갈등의 모습들을 함께 돌아보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손을 잡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바로 우리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부부란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젊은 날의 설렘도 아이 키우던 분주함도 지나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 안에서 갈등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도 없다면 그건 서로에게 관심이 사라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해소해가는 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이 짧은 말들이 다시 시작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상이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 하루에 한 번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하루에 한 번 손을 잡고 산책하기. 작은 행동이 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따뜻한 햇살이 다시 비추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느낀 점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